안녕하세요. 깔로아 교육의 조지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제가 오늘은요, 학습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려 볼까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현재 학습지를 하고 있나요? 아니면 이제 할 계획인가요? 만약에 학습지를 하고 있다면 도대체 이 학습지는 언제까지 해야 하는 거고 언제 그만둬야 할지 우리가 항상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왕 시작한 학습지 나는 끝까지 할 거야. 이렇게 하시는 분도 사실 있어요. 그래서 초등 때 시작한 학습지가 중등까지 이어서 계속 하는 경우도 있죠. 자, 학습지 우리가 왜 하는 걸까요? 자, 왜가 굉장히 중요해요. 학습지의 목적을 우리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학습지는요, 기초 학습 능력을 신장시켜 주고요. 개인별 맞춤형 학습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바로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을 기르기 위한 목표가 있다는 것을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아이가 만약에 이 학습지를 하는 목표에 대해서 모두 달성을 했다면 그만둬도 되죠.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보통은 학습지를 왜 그만두게 되냐면요. 다른 공부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시간이 없다 보니까 학습지가 자꾸 밀리게 되는 거예요. 자꾸 밀리게 되면 아이하고 자꾸 싸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반복되고, 그리고 선생님 오시기 전날에 몰아서 학습지를 다 하게 돼버리고, 이런 것들이 계속 하루하루 쌓이다 보면 어떻죠? 점점 부모와 아이는 지쳐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학습지를 중도에 그만두는 경우 생각보다 많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 아이가 너무 많이 밀려서 또는 학습지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엄마인 내가 학습지를 할 시간을 제대로 잘 챙겨주지 못해서 학습지를 그만둔다고 선생님께 말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그러긴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냥 보통은 아이가 시간이 없어요. 뭐 힘들어해요. 이렇게 많이 하겠죠. 근데 팩트는 뭐다? 밀렸다. 네, 밀리는 게 계속 쌓이면 그만두게 됩니다. 맞습니다. 근데요, 밀리면 그만두는 게 맞아요. 지금 학습지를 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현재 학습지를 하고 있는데 매일매일 밀린다고 하면 현재 학습지를 몇 과목 하고 있는지 일단 그것부터 점검을 해보세요. 만약에 아이가 3과목 이상을 하고 있다면 조금이라도 아이가 하루를 조금 놀면서 보냈다던가, 그리고 뭐 아파서 며칠 쉬었다던가, 여행을 다녀왔다던가 이렇게 되어버리면요, 학습지 밀리는 거는 정말 순식간입니다. 그래서 3과목 이상 하는 아이들은요, 정말 매일 꾸준히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학습지를 하는 시간을 꼭 배분을 해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언제 우리가 그만둬야 하냐면 아이가 되게 잘하는 거예요. 너무 뛰어난 거죠. 학년의 단계보다 많이 높은 레벨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학년인데 뭐 중등 수학을 한다던가 또는 뭐 중등 국어, 중등 과학을 한다던가, 물론 특목고 준비하는 친구들은 4학년 때 중등 하는 친구들 많습니다. 그런데 꼭 특목고 준비하지도 않을 건데 넌 그걸 하느냐? 이제 그 얘기가 아니라요. 아이의 정서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4학년 수준에 맞는 학습을 잘 따라가고 있다면 굳이 학습지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만약에 4학년 아이가 중등 수학을 해요. 하루치 분량을 하는데 만약에 수학이 하루에 20분 정도 걸린다. 되게 많이 걸리는 거예요. 자, 학습지는요, 한 과목을 하는데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안에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정도의 수준이 이 아이에게 적당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자, 보세요. 한 과목당 10분에서 15분. 예를 들어서 4학년 아이가 중등 수학을 하고, 그 다음에 중등 국어를 하고, 중등 과학을 해요. 이렇게 3과목을 하는데 아이가 20분 이상씩 걸려버리면 이 학습지만 들이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 거죠? 적어도 1시간 이상이 걸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매일매일 1시간 이상을 학습지에 투자를 한다는 거는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보통 4학년이면 어떤 과목을 중심으로 많이 공부해야 하죠? 상황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아무래도 책 읽는 시간도 필요하고 4학년 정도면 영어를 아마 많이 해야 할 시기라고 전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학습지, 그것도 현재 4학년 친구가 중등을 위한 그 과목별 그 학습지를 한다는 것에 시간을 많이 소비를 한다는 것은 어쩌면 굉장히 비효율적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잊어버려요.
예, 그때는 막 이렇게 힘들게 열심히 했는데 막상 중학교 올라갔어요. 옛날에 하긴 했어. 그런데 어떻죠? 잊어버려요. 그래서 아이가 현재의 수준보다 아주 더 많이 높은 수준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막, 와, 정말 잘한다, 기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금 이것이 우리 아이에게 정말 필요한 학습지의 단계인가, 이것을 보셔야 한다는 거죠. 아이가 너무 높은 단계의 학습지를 하고 있다면 잠깐 쉬어도 됩니다. 나중에 필요할 때 다시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어떤 친구들이 학습지를 그만둬야 되느냐? 규칙적인 습관이 잡힌 아이들이 있어요. 자기주도 학습이 되는 아이들이 생각보다 별로 없다고 우리는 하지만 그래도 주어진 시간 동안 내가 해야 할 공부의 분량을 착착 잘 해나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학습지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학습지를 할 시간에 그 아이는 뭘 하면 되죠? 교과 관련 공부를 하면 됩니다. 우리 시험은요, 학습지에서 나오나요? 교과서에서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 교과 관련 문제집을 풀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어, 수학, 과학 세 과목을 하는 아이가 있었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현재 4학년이에요. 그러면은 국어는 현재 4학년 교과 문제집을 그 시간에 풀리시면 됩니다. 하루에 10분이나 15분 정도 되는 그 분량을 풀리시면 되겠죠.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수학은 뭐 선행을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거는 아이의 수준에 맞추어서 우리가 문제를 제공하면 되겠죠. 그리고 과학은 어떻죠? 과학도 마찬가지예요. 과학도 아이 수준에 맞는 교과 문제집을 제공하는 것도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꼭 굳이 학습지가 아니어도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교과가 이제 우리가 개정이 한번 됐잖아요. 2015 교육 개정이. 그렇죠. 그러면 지금 교과서가 바뀌고 있어요. 근데 학습지는 그 교과 개정을 아주 발빠르게 따라가고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진도를 보면요. 아, 발빠르게 따라가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굉장히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아이들이 수학 연산 그런 학습지를 하거나 학교 교과 진도를 봤을 때, 이 부분은 좀 순서가 잘 맞지 않은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은 우리가 또 감안을 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학습지 언제 그만두어야 할까요? 바로 첫 번째. 밀리면 그만둡니다. 아이가 해야 할 공부가 많아서 밀리기 시작하면 학습지부터 그만두는 게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공부가 더 우선순위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학습지가 밀리는 경우가 있는 거잖아요. 학습지보다 항상 우선순위가 더 높은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교과서 그리고 교과 관련 문제집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조차 소화하지 못한 상태에서 학습지를 하다가 뭐 밀리는 상황까지 온다면 제가 보기에는 학습지를 그만둬야 되는 거는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래서 아이가 자신의 수준보다 너무 높은 수준을 학습지를 하고 있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때. 그쵸? 그때는 잠시 중단하고 나중에 해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든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가 규칙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다면 굳이 학습지가 아니어도 교과 문제집으로도 충분히 커버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여러분, 이제 어떤 소신이 조금 생기셨나요? 뭐 학원이든 학습지든 뭐 어떤 교육을 할 때 처음 시작할 때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왕 시작하는 거 한번 끝까지 해볼 거야.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분명히 우리가 멈춰야 할 때가 옵니다. 그 멈춰야 할 때 우리가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되고요. 시간 낭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결단이 자꾸 늦어지고 선생님과의 뭐 정을 생각한다던가 그동안 아이가 한 게 있는데 좀 아깝다라는 생각 때문에 자꾸 결정을 못하고 차일피일 미루게 되면요. 나중에는 그 시간을 다시 돌이킬 수는 없거든요. 그쵸? 그럼 지금 당장 집중할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결정은 빠르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맞죠? 네. 우리가 결정 장애가 생길 때에는요, 마음을 조금 단단하게 먹고요, 아이의 시간의 그 가치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